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정만익 행정사입니다. 2024년도 지역 특화형 F2R 비자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그리고 그 이후에 궁금한 사항들에 관련돼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문의를 했고요. 담당 주무관님과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본부에서 답변 주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2024년도에 F2R 비자를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답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큰 두 가지 테마로 오늘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는 2023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F2R 비자로 변경하신 분들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4년도 내년에 시작될 F2R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에 관련된 질문들. 이렇게 해서 총 9개 질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오늘 정책본부의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도 시범 사업인 F2R 비자 관련해서는 크게 연장 요건, 학위와 소득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학위로 F2R 비자로 변경하신 분들 또는 소득으로 지나 70%로 신청하신 분들의 연장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의무 근무 기간, 이제 근무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2024년부터는 최초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 최초로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그게 2023년도에 F2R 비자 받은 사람하고도 포함이 되느냐? 그러면 세 번째, F2R 비자를 신청했을 때 현재까지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 이 부분들에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작될 2024년도에 F2R 비자에 관련돼서는 총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E74 비자의 변경. 제가 최근에 E74 비자에서 이제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역에 있는 B라는 회사하고 바로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정책본부 답변이 어떨 것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 허가 근무처의 1년 근무 필수인가? 연장할 때도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 세 번째,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을 근무한다. 그러면 나 영주권을 받아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 네 번째, 연장에 관련된 소득 요건 중에 굉장히 특이할 만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 부분들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다섯 번째로 최저가 받은 업종에서 근무한다는 그 업종이란 개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6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F1R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이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신청한 사람만 해당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F2R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에 관련돼서 연장 요건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 지침에도 연장 시에 유학생을 제외하고 전년도 국민 총소득 GNI죠. 70%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GNI 70%는 연장 시에 무조건 필요하냐? 그리고 소득에 관련된 거는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만 증명을 해야 되느냐? 대한 연장 요건.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거는 우리가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전에 2023년도, 2022년도도 포함되겠죠. 국내의 전문학사 이상, 2년제 이상 또는 이제 일하고 있는 비자 근로자 E9이라든가 E74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제 제라 70%로 그 F2R 비자를 신청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연장 요건에 관련된 소득 요건이 기존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 E9이나 E74라든가 G1 비자 당연히 그분들도 연장할 때 GNI 70% 소득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 중요한 거는 2024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에, 뭐 2023년도에 학위로 국내 전문학사로 F2R 비자 변경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2024년도부터 체류 기간 연장을 할 때 전문학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GNI 70%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F2R 비자가 변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E9이나 E74 비자, 뭐 그분들이 2023년도에 F2R 비자를 받았더라도 연장할 때는 네, 당연히 GNI 70%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024년도에 체류기간 연장할 때부터 국내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나오신 분들이 연장을 할 때 GNI 70%의 소득을 증명해야 연장이 된다. 정말로 국내의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F2R 비자로 변경하신 분들도 2024년도 내년도부터는 연장을 할 때 GNI 70% 소득을 맞춰야 된다. 전문가님을 통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유학생들에게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최저임금으로 이제 국내 대학 졸업자들을 이제 사업체에서 기업체에서 활용을 한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원래 국내 전문학사 이상은 E71 비자로 원래 GNI 70%로 E71으로 가야 되는데 F2R로 갔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전에 시범 사업 때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2024년도 연장 때부터는 국내에서 학위로 F2R 비자를 받으신 경우에도 연장할 때는 GNI 70%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그 소득 요건은 뭐로 인정이 된다고요? 네,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2024년도부터는 최초 허가받은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F2R 비자를 받으신 분들도 이 의무 근무 기간 대상이 되느냐?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이 이미 연장할 때 지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 기간은 최초 허가받은 근무처, 결국은 202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F2R 비자를 신청할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미 시범 사업 때 F2R 비자로 변경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의무 근무 기간인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서 1년 근무할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회사를 많이 옮길 때 이런 부분들 연장, 지금 의무 근무 기간은 이제 시범 사업을 했던 시범 사업 때 F2R 비자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연장할 때 1번 요건 학위 취득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득으로 F2R 비자 받으신 분들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해야 근무에 따라서 이제 근무한 소득이 이제 근로소득이 달라지겠잖아요. 더 높아집니다. 오래 일해야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아시고. 자, 세 번째로 F2R 비자의 영주 자격의 혜택이 있느냐? 이거는 뭐 2023년뿐만 아니고 2024년도에 F2R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다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F2R 비자 자체만으로 영주 자격을 갈 때 파격적인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면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F2R 비자로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GNI 2배 소득 F5-1 비자 또는 국내 석사 학위 졸업자, 그다음에 박사학위 졸업자는 F5-10 비자의 요건과 그다음에 F5-15 비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2R 비자 자체로 만약에 E74 비자 근로자가 F2R 비자를 받았다. 영주 자격 신청하려면 본인이 GNI 한 배 소득이 넘으면서 배우자하고 소득을 합해서 F1R로 가지고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에 소득을 합해서 GNI 2배 소득을 맞춰야 된다. 또는 국내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것도 이제 뭐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 대학이 아닌 정규 과정에 들어서 석박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F510 또는 F515 비자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 네, 또 하나 별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F2R 비자도 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예요. 다만 지역에 특화된 비자이기 때문에 F27이나 F299처럼 조금 보다 더 제약이 가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F2R 비자 자체가 취업에 제한이 없지만 만약에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남는 시간에 일을 하고 싶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관할 출입국에 별도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선은 계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소득이 인정이 되려면 별도로 근무 시간 이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F2R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고 일을 해라. 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4년도 F2R 비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6가지 제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 집중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판서를 하지 않습니다. 글로 쓰지 않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지금의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F2R 비자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 자, E74 비자 근로자가 경기도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B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 절차를 따라야 되게 되면 뭐 계약 기간이 끝났든지 그 이후에 이제 F2R 지역에 가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2R 비자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본부의 답변도 그거와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K포인트 274는 원래 진행을 할 때 2년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2년간은 우선은 근무를 해야 된다. 그 요건이 됐겠고 이전에 E74 비자 받으신 분들도 2년 비자 받으신 분도 있고 1년 비자 받으신 분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계약 기간이 끝나고 D10 구직 비자로 변경을 한 다음에 F2R 비자 지역으로 가서 계약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다만 만약에 이전에 E74 비자로 변경한 사람인 경우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 기간이 남아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고용주의 이적 동의서 릴리즈 레터를 받아서 E74 비자에서 릴리즈 레터를 받아서 바로 지역으로 가서 D10 비자로 변경을 해야겠죠. 왜? E74 비자 가지고 만약에 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고용주는 사장님은 10월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이 사람이 회사를 나갔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돼 있고 한 달 정도 기회를 주고 바로 출국 공고가 뜨기 때문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K포인트 274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릴리즈 레터를 반드시 회사 사장님한테 받고 그 지역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D10
이제 구직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F2R 비자로 변경을 해야 된다. 다만 여기 답변 같은 경우는 그 K포인트 274 같은 경우 올해 9월 25일부터 시작된 경우에는 체류 자격 변경 후에 현 근무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으로 K포인트 274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체류 자격 외국인은 2년이 경과한 다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D10 비자로 변경을 한 다음에 F2R 비자로 변경을 해야 된다. 이전에 E74 비자 받은 근로자는 어떻게 된다? 근로계약이 만약에 끝나면은 뭐 이제 D10이라든가 변경을 한 다음에 F2R로 비자로 변경하면 되고, 만약에 그 경우가 아니고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 회사 대표의 이적 동의서를 받고 빨리 지방으로 옮겨서 이제 외국인 등록 D10 원 비자, 구직 비자 신청을 하면서, 안 그러면 E74 비자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자, 최초 허가 근무처 1년 근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부터 F2R 비자로 이제 비자 변경하려고 하는 유학생 또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1년간 필수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필수 요건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후의 연장 시 2024년도 또는 2023년도 시범사업 하시는 분들이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만 봅니다. 소득을 GNI 70%를 보게 되고, 중요한 건 과거 1년 동안에 1년에 4분의 3, 그러니까 1년에 9개월 이상을 일을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2024년도에 F2R 비자로 변경하시는 분들은 최초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무조건 1년 이상 근무를 할 것. 그리고 2024년에 시범 사업을 하신 분, 2024년도에 F2R 비자로 변경하신 분이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는 메인으로 두 개를 본다. 첫 번째로 소득 GNI 70%, 두 번째는 과거 1년간 근무한 기간이 1년 중에 9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 허가 근무처에서 1년만 근무하게 되면 근무처는 변경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연장할 때는 GNI 70%의 소득, 그리고 1년에 4분의 3, 즉 9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자,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것은 어떨까? 제가 이전에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서 조금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라는 확약서에 대한 사항은 이제 확약서에는 F2R 비자에만 해당이 된다고 이제 주무관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F2R로 근무하고 있다가 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가 돼서 영주권을 변경을 하게 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지역에, 인구 감소 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없어지고 영주권을 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는 조건은 F2R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고, F2R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영주권, F5-1 일반 영주 자격, F5-10 국내 석박사 또는 F5-15 국내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해서 F5-1, F5-10, F5-15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F2R 비자 받고 5년이 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연장 소득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에 관련된 이제 소득 금액 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작년에 예를 들면 6월부터 F2R 비자로 변경한 사람은 이제 내년에 5월 달에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이 6월부터 12월까지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년의 소득을 이제 예를 들자면 1년을 풀로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0%가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별도로 아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나왔더라도 이제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이 전년도에 4개월밖에 안 됐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아마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초 허가받은 업종에 관련돼서 굉장히 문의가 많았었잖아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예로 듭니다. 어, 그 이제 식료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 그다음에 여러 자리 뒤에 자릿수가 붙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두 자릿수인데 10 또는 그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조업이 13 그다음에 땅땅땅 나오는데 이제 정책본부 답변은 이렇습니다. 최초 허가받은 업종이라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뭐 식료품 제조업이다, 식품 제조업이다, 그게 10이다. 그러면 식품 제조업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식품 제조업 중에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어요. 다만 그 업종 코드가 10으로 시작하면 10으로 시작하는 업종 코드의 이제 세부 분류 코드는 상관없고 다만 중요한 건 10 또는 13으로 시작하는 업종 제조업이었다. 그러면 10이나 13으로 시작하는 반드시 그 업종에만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10으로 시작하는 이제 이제 음식 제조업인 경우에도 이제 뭐 식품 제조업인 경우에도 어떤 거는 만두, 어떤 거는 뭐 순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다만 식품 제조업군 안에는 어느 곳에도 가도 가능하다. 다만 최고 허가받은 업종이 10, 식료품 제조업이면 10에서만 그냥 뒤에 세부 쪽으로는 뭐 갈 수 있는 거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뭐 13이면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이면 13 중에서 또 여러 가지 가닥이 나오잖아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허가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업종 코드 10으로 시작하거나 13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다른 회사 가는 경우에도 그 지역 내에서 10이나 13으로 되는 그 업체에서 일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6번인데 F1R 2024년부터는 F1R 비자 소지자가 이제 그때 이제 나온 거가 최대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2년 이내에 이수를 해야지 연장할 때 계속 2년씩 주고 아니면 6개월씩 끊어서 준다고 했는데 정책본부의 답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 요건은 지역 우수인지 F2R 자격 소지자의 모든 배우자, F1R 모든 배우자에게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F1R 비자를 받고 체류자격 활동 허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뿐만 아니고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F1R 비자를 받고 있는 사람은 2년 이내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이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6개월씩밖에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 모든 F1R 소지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최대한 2년 이내에 좀 끝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시범사업 F2R 비자 관련해서 연장소득, 학위소득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의무 근무기간 이것도 2023년도에 F2R 비자 받은 사람들에게도 포함이 되느냐 세 번째 F2R 비자의 영주 자격 혜택이 있느냐 또 2024년도에 시작될 F2R 비자 관련돼서는 E74 비자 변경할 때 제가 이전에 설명해드린 그 방식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전의 시범사업처럼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계약하고 신청할 수 있느냐 두 번 최초 허가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다 이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이제 영주권을 변경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F2R을 받았는데 그 전에 5년 채우기 전에 영주권을 받으면은 지역을 떠날 수 있느냐? 자, 연장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최초 허가 받은 업종은 확장되느냐? 그다음에 F1R 비자 소지자 중에서 체류 자격 활동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이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F1R 비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이수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시범사업 그리고 2024년도 F2R 비자 관련해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답변을 정리를 했습니다. 1월 26일 날에 각 지방자치단체 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월 26일에 확정이 되면 이제 출입국에서 F2R 비자 2024년 또는 2023년도 관련해서 연장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런 요건들의 구체적인 자료가 지침이 나올 거라고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한 지침이 나오면 설명해 드리고 지금 2024년도 또는 2023년도에 연장하거나 2024년도 F2R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먼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연장할 때 어려울 수 있다. 그 부분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에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9,44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12월 31일까지는 얼마 안 남았지만 10,000명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지금처럼 저는 항상 양질의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체류하면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그런 지침들에 대한 요건들, 비자에 대한 요건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뭐가 있겠어요? 네, 구독자 또 친구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강의가 이것 포함해서 447개가 되겠네요. 자,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를 12월 30일과 31일, 1월 6일과 1월 7일 총 4일에 걸쳐서 24시간 24강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꼭 행여사님들은 실강의로 들으십시오. 실강의하고 동영상 강의하고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정책본부에 질문한 사항들을 정말로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만들었고요. 각각의 사항들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스킵해서 들으지 마시고 꼼꼼하게 들으시면 뭐 30분 내외니까요. 들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 구독자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관이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